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를 위한 세이프가딩 권고 문서 공유 세션을 맡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국제영어팀 오혁준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 이제 월드비전 남상은 팀장님 그리고 기아대책 이한나 대리님 이 많은 설명을 해주셨듯이 저희가 이 한국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에서 왜 우리가 세이프가딩을 준비해야 되고 왜 책무성을 높여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속적인 몇 년간의 고민을 끝으로 저희가 이 권고라는 이 문서 정책 문서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문서에 대해서 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함께 좀 보면서 이 문서가 주는 의미와 어떻게 좀 기관에 도입하고 지원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을 함께 알아가 보고자 합니다. 네. 먼저는 이 세이프가딩 논의 도입 및 배경에 대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앞서도 좀 설명이 나왔지만 그 세이프 가드라는 표현이 먼저 있잖아요. 그것은 이제 좀 시큐리티 쪽에서도 많이 설명을 하는데 주로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환경, 사회, 인권적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를 의미합니다. 어, 그런 면에서 이 세이프 가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관의 책무성 증진을 위한 노력 중 하나인데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그리고 이제 단체의 그 운영에 모든 참여하는 이제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아동, 여성, 장애인들이 이제 임직원 및 외부 관계자에 의한 착취, 학대 등의 폭력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남상은 팀장님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세이프가딩은 이 인권 기반 접근 중 하나인데요. 인권 기반 접근에는 5가지 이제 패널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참여, 책무성, 비차별, 자력화 인권 기준과의 연계 이 중에서 이제 세이프가딩은 특히 책무성 증진을 위해서 단체가 취할 수 있는 노력 중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어, 몇 번의 이제 설명을 좀 들으셨겠지만 이 세이프가딩은 이미 해외에서 20년 전에 여러 가지 이제 국제기구 직원들과 그리고 이 수행하는 이제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의 수행자들로 인해서 이제 취약계층이 이제 피해를 보고 그곳에서 이제 생존하는 그런 이야기들 바탕으로 저희가 이것을 좀 도입하게 되었는데요. 먼저는 다양한 이제 개발협력 수행자들에 의한 이제 성착취 성매매 이런 사건들이 있었고 그걸 토대로 이제 2003년에는 유엔에서 이제 성착취 학대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사무총장 보고서가 마련이 됐고 그 후에는 또 2018년에 가장 좀 큰 이슈가 됐던 그 INGO 직원의 성매매 사건 당시 2011년에 발생한 것이 이제 밝혀지면서 가장 또 문제가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2018년도에 이제 영국의 디피드와 이제 체리티 커미션에서 세이프가디 정상회의를 공동 주최를 했고요. 요 영상은 여전히 인터넷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019년에 이제 OECD 닥에서 이제 성착취 학대 희롱 예방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권고안을 마련했습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세이프가딩이 다양한 종류의 폭력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 성과 관련된 부분들이 가장 이제 임직원 및 외부 관계자가 취약계층에 가했던 많은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밖에도 이제 1990년대 이제 보스니아에 있었던 이제 평화유지군 성착취 사건, 2006년도에 이제 호주 국제개발청 직원이 했던 아동 성학대 사건, 또 2016년에 이제 밝혀진 2013년 이제 유엔 평화유지군 성적 학대 사실 이런 것들이 정말 꾸준히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하고 또 저희가 나아가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권고안을 마련하게 됐고요. 이와 더불어 저희 카운터파트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코이카 어제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그 인권위의 권고와 그리고 이러한 이제 국제사회의 흐름에 따라서 인권 경영 이행 계획을 이제 만들었고 그걸 토대로 어떻게 그 사업에서 이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인권기반 개발은행 이행 계획을 만들고 또한 저희 그 코이카에서 계속 이제 분야에 대한 이제 중기 전략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 범분야 이슈로 이제 인권에 대한 중기 전략 마련까지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이카는 사업 전 과정에서 인권을 좀 주류하고 위험을 예방, 관리, 평가하는 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는 그러한 이제 논의 과정과 도입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개발협력 시민사회는 왜 도입하고 이행을 해야 할까요? 먼저는 이 개발협력 시민사회 사업의 특성에 따른 필요인데요. 이 시민사회의 개발협력과 인도적 지원 사업은 주로 이제 사회보호 시스템이 약한 개발도상국이나 분쟁 취약국에서 수행되고 있죠. 그래서 사업 과정에서 이제 구조적 취약성을 가진 현지 주민과 접촉이 빈번한 만큼 좀 특별한 주의 의무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또한 저희 임직원들 외에도 후원자 방문도 있고 이제 자원봉사자나 인턴 등 다양한 또 외부 관계자들이 사업, 마케팅, 캠페인 등의 활동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내재된 잠재적 위험 요소도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점이 저희 이 도입의 필요성을 좀 더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국내외적인 요구에 따른 필요인데요. 앞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국제사회의 흐름과 사건들에 따라서 이 2018년도에 영국에서 세이프가딩 이제 서밋이 있었고 2019년도에 OECD 닥에서 이제 성착취 학대 폭력 종식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이제 정부에 대한 책무 이상으로 정부와 협력하는 파트너 기관, 이제 시민사회도 포함이 되겠죠. 그 모든 사람들의 이제 책무성을 강화에 좀 방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앞서 또 말씀드렸듯이 코이카에서 계속적인 이제 인권 중심으로에 대한 이제 전략과 이행 계획들이 도출이 되었고 민간협력 사업 중심으로 인권 영향 평가 실시 등 파트너 기관의 인권 침해 연료 문제를 엄중히 다루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저희가 세이프가딩 정책 도입과 이행과 같은 이제 선제적 노력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개발협력 시민사회에 가져오는 이점에 따른 필요인데요. 이 세이프가딩 정책 도입을 통해 이 기관의 임직원 및 외부자로 하여금 현지 주민에 의한 의도치 않은 가해를 예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문제가 발생 시 조치 및 대응 방법 등을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임직원 및 외부 관계자 보호 또한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관의 리스크 예방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한 기관으로서 대외 신뢰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많은 국제기구, UN이나 이제 공여 기관들이 세이프가딩 및 인권 영향 평가를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사업 파트너 협약 체결 조건, 펀딩을 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협력 CSO의 세이프가딩 도입 및 이행 같은 책무성 증진 노력이 이제 국제기구 및 공여기관의 협력기회 확대에 좀 기여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는 세이프가딩 정책의 목적과 대상에 대해서 간략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이제 표준 문서, 이 정책 기본 양식의 목적은 이 2일차의 세미나가 갖고 있는 목적과 같게 이 시민사회가 세이프가딩을 기관 내 정책으로 도입하고 이행하는 것을 돕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이제 기관의 사명이나 조직 구조, 수행 활동이 다 다르겠죠. 그래서 그 기관의 맥락에 따라서 본 문서를 참고할 만한 기준이나 예시로 삼아서 수정 및 적용하여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세이프가딩을 좀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지금 이 세미나에도 좀 많은 리더십 분들도 같이 참여를 해주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모든 직원들의 동참이나 공감대도 중요하지만 그 리더십의 의지와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관에서 왜 세이프가딩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먼저 찾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본 정책이 아무런 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종이로 남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단체의 모든 의사 결정에 있어서 취약계층 보호, 이 세이프가딩을 따르고 책무성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리더십의 의지 표명이 필요하고요. 또 이행을 위한 실제적인 이제 자원 배치, 이제 예산이나 인력 같은 것들이 이제 직원들이 세이프가딩 정책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행하는 것에 좀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세이프가딩 정책 기본 양식의 대상인데요. 그러면은 우리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세이프가딩 정책 도입의 목적은 개발협력 사업 수행의 과정과 결과, 그리고 이를 수행하는 기관 및 관계자의 모든 활동에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 네, 감사합니다. 네, 이들은 대부분 이제 개발협력 및 인도적 지원 분야에 참여하여 이제 직간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가장 취약하고 소외된 계층입니다. 그래서 취약하고 소외됐다, 이제 버너러블하고 마지널라이즈 됐다는 그 계층은 이제 개발협력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 난민, 이주민, 성소수자 등 다양한 집단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저희 이 문서에서는 이제 국제개발협력 기본법 3조 1항에 좀 더 근거해서 여성, 아동, 장애인, 청소년, 네, 이 대상을 주요 보호 대상으로 저희가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을 가지고 저희가 좀 더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아동과 여성과 장애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소외, 그리고 그 취약성, 그리고 불평등한 젠더 권력 관계, 그리고 이제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적 태도, 환경에 기반해서 저희가 이 국제 협약이 또 있잖아요. UNCRC라든지 여성 차별 철폐 협약, 장애인 권리 협약 등 이런 것에 좀 근거해서 세이프가딩 정책을 접근하고자 했습니다. 네. 저희가 이 여성 아동 장애인은 국제협력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 이제 수혜자로 가장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사회 구조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이제 본질적으로 취약한 존재라고 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을 이제 저희가 evolving capacity라고 해서 진화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여성과 이제 장애인도 그들이 갖고 있는 이제 권리,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가능성들을 저희가 더 많이 얘기를 하듯이 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서 저희가 좀 접근을 하는 것이지, 단순히 그 개개인이 취약한 존재라고는 인권적인 관점에서는 규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또한 저희가 이 문서 내에서 이제 수혜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미 개발협력 인도적 지원에서는 이제 수혜자 대신에 이 사업 참여자라는 표현을 지향하고 있는데, 본 문서에서는 이 개발협력 및 인도적 지원 수행 주체와 지원을 받는 대상 간의 권력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좀 수혜자라는 용어를 본문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다룰 이제 이 기본 양식, 이 포맷에 대한 구성입니다. 이제 목적부터 이제 정책 이행 점검까지 있는데요. 어떠한 목적으로 이 세이프 가딩 정책을 수립하려고 하는지, 또 그 목적에 부합하는 그것을 이제 지지하는 5가지의 기본 원칙은 무엇인지, 그렇다면 이 세이프 가딩을 적용해야 되는 대상이나 범위는 어디까지로 우리가 한정을 해야 하는지, 또한 그 한정된 범위의 집단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코드 오브 컨덕트에 대한 얘기를 소개하고 있고요. 5번째로는 정말로 이 기관이 이행하기 위해서 어떠한 사람을 정해야 되고, 그 사람의 역할이나 책임은 무엇인지, 또한 그 기관 차원에서 이제 채용이나 이제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인식과 예방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제 저희가 좀 대표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이제 국제개발협력 시민사에서 많이 하고 있는 미디어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이죠. 이제 실제로 이제 방송 촬영도 있지만 소셜 미디어를 통한 그런 것들도 있듯이, 이런 커뮤니케이션에서 어떻게 적절하게 동의를 받고 어떻게 그런 취약계층을 보호하면서 활동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고요. 8번째는 안전한 사업, 저희가 이제 개발협력이나 이제 인도적 지원 사업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로 임직원 및 외부 관계자가 해를 입히지 않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면서, 또한 취약계층이 이제 대응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번째는 보고 및 대응이라고 해서 정말로 이것이 시스템화돼 가지고 어떻게 뭐 상담이나 신고, 보고 그리고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들, 마지막으로는 이 세이프가딩 정책이 수립된 이후에 어떻게 이행을 할 것이고 얼마나 자주 점검을 할 것인지에 대한 모니터링과 이런 책무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이 세이프가딩을 이제 저희가 좀 만들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이제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세이프가딩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이제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제 단체가 별도의 세이프가딩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 단체 내부의 기존 규정이나 정책 지침 강령 등의 세이프가딩 요소를
반영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단체 역시도 이제 세이프가딩 정책이 따로 있지만 기존에 갖고 있는 것에서도 좀 세이프가딩 요소를 도입하기도 했었는데요. 좀 구체적인 예로 이제 인사 관련 규정에 인직원 채용 시 이제 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한다거나 이제 취약계층 보호 서약서 동의 절차에 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저 미디어 관계자라든지 이제 다양한 협력기관과 계약 체결 시 취약계층 보호에 대한 조항을 포함시키는 방법, 행동 강령에 서명하게끔 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얘기 드렸지만 세이프가딩을 이제 기관 내 정책으로 실제 도입할 시에는 그 단체별 사업 특성, 중점 대상, 규모, 조직 구조 등에 따라 좀 맥락화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본 정책이 제시하는 이제 내용을 모두 다 포함해서 단체 정책으로 도입하는 것을 저희가 권장은 하고 있으나 단체의 상황에 따라서 단계적 부분적으로 적용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이 기본 양식, 이 템플릿을 저희가 같이 이제 표준으로 만든 것이 있는데, 그러면 각자의 해당 단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양식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양식에 대한 그 문서의 내용들이 조금 중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그대로 그 권고문에 있는 것들을 가져왔기 때문에 좀 글이 많아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목적입니다. 이 본 정책은 이제 기관 운영 및 사업 수행의 모든 과정에서 취약계층이 임직원 및 외부 관계자로부터 착취, 학대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 및 보호하는 것과 더불어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세이프가딩 정책을 통해 폭력 및 권리 침해 사건이 벌어진 후 적절히 대응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러한 사건이 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고려할 때 단체 임직원 및 외부 관계자 전반에 좀 취약계층의 잠재적 위험이 될 만한 요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인식과 민감도를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기본 원칙입니다. 5가지의 기본 원칙을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작성하였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취약계층의 권리 존중입니다. 취약계층의 성별, 나이, 장애, 인종, 성적 지향 등 그런 개별적 특성에 관계없이 이들을 평등한 인권의 주체로 존중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근거는 유엔 아동 권리 협약, 여성 차별 철폐 협약, 장애인 권리 협약 등에 이제 기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둔호함, 해를 입히지 않는 이제 국제사회의 원칙인데요. 이제 기관이 이제 운영이나 이제 사업 수행 모든 과정에서 취약계층에게 어떠한 해도 끼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 원칙의 실현을 위해서 모든 사업 및 활동이 취약계층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좀 평가를 하고 잠재적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무관용 원칙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권력 남용, 그리고 성폭력 착취 및 학대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권력의 불균형에 기인한 심각한 인권 침해 행위인데요. 그것을 인지하고 또 사소한 세이프가딩 위반 행위일지라도 관용을 절대 베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는 피해자 중심입니다. 저희가 세이프가딩 위반 사건이나 이제 의심 사례, 혐의에 대한 것에 대해 철저한 조사 및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제 그 사건 대응의 모든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 중심적으로 저희가 보장을 하고 피해자의 목소리가 그 과정에서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비밀 보장의 원칙인데요. 세이프가딩 위반 사건 조사 및 대응 시 밝혀진 피해자와 관련한 정보에 대해 반드시 알 필요가 있는 필수 인원에게만 공유하고 철저히 기밀로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 원칙의 실현을 위해 이제 모든 사업 및 활동이 취약계층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잠재적 위험을 경감시키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적용 범위 및 대상입니다. 일단 이 적용 범위는 이 해당 단체의 운영 사업 등 이 단체가 단독으로 진행하거나 아니면 외부 관계자와 협력하여 진행하는 모든 활동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모든 활동이라는 것은 단체가 내부적으로 하는 이제 전략 수립이나 예산 책정,
그리고 채용, 사업 관리, 조달 및 구매, 파트너 계약, 단체 운영, 연구, 홍보, 모금, 커뮤니케이션 매체 활용 등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적용 대상입니다. 적용 대상은 이제 모든 임직원 및 외부 관계자에 대해서 본 정책을 적용을 하는데요. 임직원이라고 하면 이제 이사, 사무총장, 회장 등 이제 의결권자에 해당하는 임원들을 비롯해서 뭐 고용 계약을 맺고 있는 정규직 실무자들이겠죠. 그리고 계약 직원 등을 다 통칭하고 있습니다. 외부 관계자라 함은 이제 협력 및 계약 관계에 놓인 개인과 기관 등 이제 단체를 통해 취약계층과 접촉하거나 그들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적용 범위 및 대상을 잘 보시면은 이제 사업 참여, 본 정책은 이제 사업 참여자인 취약계층이 임직원 및 외부 관계자로부터 착취 및 학대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 및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이제 조금 좁은 수준이라고도 보여질 수 있는데요. 모든 사람들의 어떤 가해를 열어놓기보다는 저희는 이제 임직원 및 외부 관계자, 이 사업과 운영에서 직접적인 관여를 하는 사람들을 좀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사업 참여자 간에 수혜자 간에 이제 폭력 및 갈등 상황의 경우도 세이프 가딩 이슈이냐라는 그런 고민들을 할 때 그런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현지법에 근거한 조치 등 대처 방법을 안내하거나 이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상호 권리 존중, 학대 및 착취 등의 폭력 예방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을 제공하는 정도로 진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영국의 국제개발 네트워크 본드에 대해서도 사업 참여자 간 이제 폭력 및 갈등은 세이프가딩 정책에 도입한 들어가 있는 것이 그렇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이제 임직원 및 외부 관계자로부터의 그 해를 좀 더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행동 강령입니다. 그 모든 임직원 및 외부 관계자는 취약계층을 직감적으로 대면하는 업무 수행 시 본 행동 강령을 준수하고 개인의 삶에서도 본 행동 강령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임직원의 경우는 이제 업무 중이든 이제 개인의 그런 사생활이든 스스로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요구가 되는데요. 업무 시간 외라도 이제 개개인의 행동이 조직의 신용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도 그 착취와 학대 같은 것들이 이제 업무 시간 외 개인 시간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업무를 통해 알게 된 취약계층과 개인적으로 연락을 한다거나 퇴근 시간 후에 이제 휴일에 함께 외출한다거나 집에 초대한다거나 이런 공과 사를 좀 혼동하고 오해 소지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것이 이제 위반 사례로 가는 경우들도 빈번하기 때문에 조직은 좀 규칙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요구가 됩니다. 임직원 및 임직원이 행동 강령을 위반할 시에는 이제 최고 해고에까지 이르는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요. 본 행동 강령과 취약계층 보호와 관련된 현지법이 상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보다 엄격한 기준을 따르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부 개도국의 경우 이제 취약계층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행위, 예를 들면 이제 조언이나 이제 성매매나 아동 노동 같은 것들이 법정으로 허용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을 엄격한 기준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 엄격한 기준이 또 성폭력, 성학대에 있어서는 반드시 젠더와 인권 관점을 지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엄격하다는 표현은 좀 더 인권적인 인권의 권리 기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적용하는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네. 행동 강령 첫 번째로는 취약계층에 대한 권력을 남용하지 않으며 이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성별, 나이, 종교, 출신 지역, 장애 등에 기반한 편견이나 차별 없이 모든 취약계층을 예의와 존엄과 공평함으로 대해야 합니다. 취약계층의 배경과 관계없이 모든 취약계층이 기관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의도적으로 특정 취약계층과 그 가족을 기관의 활동에서 배제시키거나 편애하지 않습니다. 취약계층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을 내릴 때는 사전에 당사자, 아동일 경우에 부모와 이제 법정 대리인, 접근 가능하고 충분한 설명을 한 후에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임직원 및 외부 관계자들의 태도, 언어, 표정 등으로 인해 취약계층이 모욕감이나 경멸감을 느끼지 않도록
행동해야 합니다. 네, 그 장애인 권리 협약,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 따르면은 장애인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고 또한 사회에 완전히 그리고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 가능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모든 정보는 이제 다양한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가진 이들이 최소화된 외부 지원으로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세이프가딩에 대해서 취약계층에 대해 취약계층에 이제 안내를 하거나 그들의 동의를 구해야 할 때 이제 예를 들면은 장애인의 경우는 이제 수화나 점자 혹은 읽기 쉬운 자료로 구성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CBM도 그렇게 좀 한다고 앞서 소개가 되었었는데요. 그러한 점에서 이제 이런 세이프가딩 정책 역시도 좀 더 이제 쉽게 이제 그림으로 하거나 큰 글씨로 만들거나 이러한 배려나 이러한 이제 권리 기반의 접근 가능한 액션들이 좀 필요할 거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취약계층에 대한 성적 학대, 착취 및 희롱, 언어적 폭력, 부적절한 접촉 및 연락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신체, 심리,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아동,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취약계층과의 성관계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학대 행위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아동 노동이나 인신매매를 포함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착취 행위를 통해 금전적, 정치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적 활동의 대가로 재화 고용, 상품이나 서비스, 수혜자에 대한 지원을 교환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과의 부적절한 관계나 행동이 우려되거나 의심될 수 있는 환경이나 상황을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취약계층과 밀폐된 공간, 은밀한 장소, 예를 들면 이제 둘이 같이 차를 타고 이동을 한다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행동 강령이 조금 좀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것은 여전히 좀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의제 강간 연령 기준이란 걸 만들어 놓고 이제 특정 연령의 아동이 이제 성인 개발협력 수행자 간 성적 관계가 가능한 걸로 이제 좀 비춰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정책 문서에서는 이제 아동과 성인 간의 그 권력 불균형이 존재하고요. 또한 수혜자와 개발협력 수행자 간의 권력 불균형, 즉 이중 취약성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연령의 아동과 성인 개발협력 수행자 간 성관계를 이제 법적 허용 여부 혹은 이제 상호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학대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2003년에 발표됐던 그 유엔의 성착취 학대 이제 보호 조치를 위한 사무총장 보고서에서도 이제 국제기구 직원 및 이제 심사를 포함한 이제 관계자의 이제 18세 미만 아동과의 성적 관계를 일률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동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 수혜자가 만 18세 이상의 성인일지라도 취약계층과 개발협력 및 인도적 지원 수행 주체 간의 동등한 권력이 좀 형성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개발협력 인도적 지원 수행 주체들이 주로 구호 물품, 일자리, 서비스, 정보 등 제공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취약계층은 즉 사업 수혜자에게 이제 권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상호 간의 적절한 동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취약계층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사전에 당사자, 이제 아동의 경우 이제 부모나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서명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은 필요에 따라 최소화하고 사용 동의 기간 후에 폐기해야 합니다. 개인 휴대전화 등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여 사진 및 영상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며 사업활동의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소셜미디어에 게재 등 개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취약계층이 식별될 수 있는 사진 및 영상, 이름, 위치 정보 등을 동시에 노출하지 않아야 하고요. 취약계층의 성과 관련된 특정 신체 부위가 노출된 상태에서 그들의 사진 및 영상을 촬영하지 않으며 취약계층의 개인정보를 성착취물 제작 등에 활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세이프가딩 사안에 대한 보고의 책임 준수입니다. 세이프가딩 위반 사건 및 혐의를 의심하거나 목격하거나 알게 될 경우에는 본 정책에 마련된 보고 절차에 따라 보고를 해야 합니다. 뒤에서 더 보고에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세이프가딩 사안을 묵과하거나 이를 은폐 또는 조장하지는 말아야 하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기타 사항으로 이제 소셜 미디어를 통해 사적으로 취약계층과 연락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취약계층에게 의사 처방이 없는 의약품, 술, 담배 등 유해한 선물을 하지 않아야 하고요. 아동이 함께한 자리에서 아동의 건강을 해치는 흡연, 음주 등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훈육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아동에 대한 체벌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동에 대한 얘기도 많지만 취약계층으로 분리되는 여성과 장애에 대한 것도 비슷하게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세이프가딩 본 정책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조직 문화와 환경을 조성을 해야 하는데요. 적절한 자원 및 인력 배치, 위반 사항 보고에 대한 보고와 대응 절차 등 이행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제 주요 책임자인 세이프가딩 담당자를 지정하고 관련 사안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하여 그 역할과 책임을 이제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세이프가딩 담당자의 역할과 책임은 임직원 및 외부 관계자 대상 세이프가딩 정책 교육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정기 교육을 실시를 해야 하는데요. 정기 교육이라 하면 이제 신입 직원 교육에서부터 직급별, 직무별 심화 교육, 직원 보수 교육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운영과 업무 중에 발생한 모든 세이프가딩 위반 사건을 접수하고 내부 보고, 조사, 대응을 담당해야 합니다. 위반 사건 관련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해 모든 사건 및 혐의에 대한 조사 결과를 문서로 기록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피해자 관련 정보는 기밀로 유지합니다. 필요한 경우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 지원, 법적 자문 등 적절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연계해야 합니다. 정책 이행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기반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세이프가딩 의사결정권자는 이제 세이프가딩 사건 예방,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 등 세이프가딩 정책 이행에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사결정권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단체의 의결권을 가지는 부서장급 대표자를 의미하는데요. 단체의 거버넌스에 따라서 좀 위원회가 될 수도 있고 어떤 특정 또 어떤 그 이제 액션 그룹을 또 만들어서 이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네, 세이프가딩 위반 사건에 대하여 내부 심의 기준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징계 수위, 계약 해지 등 여부를 결정하여 처벌 또는 적절한 조치를 실시해야만 합니다. 네. 여섯 번째는 인식과 예방입니다. 네. 인식과 예방은 이제 채용 및 계약 단계 그리고 이제 동의 절차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임직원의 경우에는 이제 취약계층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를 진행하거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비롯한 모든 임직원 채용 과정, 이제 채용 공고나 서류 검토, 면접 등의 세이프가딩 정책이 도입되고 적용되어야 합니다. 모든 임직원 채용 시 앞서 말씀드린 범죄 경력 조회라든지 각 사업장에 속한 국가의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조회를 하는데 편집법이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용 지원자에 대한 범죄 경력 유무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우측에 보시는 그 문서가 범죄 경력 유무 확약서인데요. 저희가 드린 이제 권고문의 부록으로도 좀 더 좋은 화질로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부 관계자는 이제 사업 활동에 참여하는 취약계층과 직접 대면하거나 이들의 개인정보에 접근 가능한 업무를 담당하는 개인 또는 기관, 업체와 계약 체결 시 계약서 내의 세이프가딩 정책 준수 조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이제 그들이 범죄 경력이 없음을 증명하는 확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 네, 동의 절차는 이제 임직원 및 외부 관계자의 경우 이제 근무 및 활동을 시작하기 앞서 본 정책 규정을 인지하고 준수할 것에 대한 서면 동의서를 제출하게끔 합니다. 보시면은 여기 지금 이 포맷이 저희 임직원 외부 관계자용 세이프가딩 정책 동의서인데요. 4번에서 얘기했던 행동 강령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거를 뭐 빼거나 더 넣거나 하지 않고 이 행동 강령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이제 준수할 것을 동의한다는 그 동의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역시도 이제 권고문의 부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인식과 예방의 이제 세 번째는 교육 및 훈련인데요.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세이프가딩 정책에 관한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 교육 내용으로는 이제 본 정책의 이제 목적이나 세부 내용, 취약계층 권리에 대한 개념, 취약계층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과 이를 인식하는 법, 그리고 취약계층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행동 강령, 취약계층에 대한 학대 착취 또는 그런 혐의를 보고할 수 있는 절차, 이 모든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교육은 가능한 이제 업무 개시 전에 실시해야 하는데요. 매년 정기적인 세이프가딩 교육을 또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제 업무 개시 전에 못했더라도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세이프가딩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취약계층과 대면하거나 이들의 개인정보에 접근 권한을 가지는 외부 관계자에 대해서도 이제 해당 단체에서 업무 및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세이프가딩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외부 관계자가 이제 뭐 미디어 관계자 등 이제 업무 활동 본격 시작하기 전에 이제 사업에 전에 있기도 하지만 사업 과정 중에서 새로 이제 계약을 하거나 협약을 체결해야 되는 그 단체나 외부 관계자도 있을 텐데요. 그럴 경우에는 그 사업 중간에라도 세이프가딩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이프가딩 정책 교육 체계 및 내용을 마련해야 하고 업무의 특성과 취약 계층과의 접촉 정도에 따라 심화 교육을 제공해야 됩니다. 심화 교육이라 함은 예를 들면 이제 세이프가딩 이제 위반이나 의심 사례에 대한 그 보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그 사례를 이제 익명 처리해서 교육을 하거나 이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7번째로는 이제 미디어 및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인데요. 여러분 잘 듣고 계시죠? 네, 제가 이제 너무 막 계속 혼자 막 달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함께 또 이제 몇 개 안 남았습니다. 7번까지 왔으니까 네, 요거까지 해서 저희 안에 같이 좀 인식을 넓혀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7번은 이제 미디어 및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인데요. 그 미디어 및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의 범위에는 저희가 전통적인 미디어라고 할 수 있는 TV, 라디오, 일간지 등을 포함해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같은 소셜 미디어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기본 원칙으로는 커뮤니케이션, 모금, 마케팅, 학술 활동 등 목적으로 취약계층의 사진 또는 영상을 촬영할 때나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 등이 개인정보 활용 시 이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사실관계를 진실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는 이제 모든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취약계층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고 특정 신체 부위가 노출돼서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는 사진 또는 영상이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또 유출 사고가 발생 시 이들이 가진 특별한 취약성을 고려해서 신속한 조치를 취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사전 동의 절차입니다. 취약계층의 이제 사진, 영상 등의 자료를 활용하기 위한 촬영 시 당사자, 아동의 경우 이제 당사자를 포함한 이제 부모 또는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사전에 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안내 및 동의를 구합니다. 우측에 보시는 것이 이제 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인데요. 저희가 이제 현지에서 사업을 하는 만큼 이 동의서가 이제 현지어로 번역이 돼서 전달되거나 아니면 통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옆에서 같이 안내를 하거나 이런 것이 좀 필요합니다. 네, 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안내 및 동의란 해당 취약계층이 사진 및 영상 등의 활용 목적과 방식, 사진 및 영상 등 노출에 의한 이익 및 잠재적 위험 등에 대해 명확히 이해한 후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가 이제 동의서를 막 쓸 때 뭐 바쁘다 보니까 뭐 그냥 뭐 서명만 해라 이렇게 하면 당연히 안 되고요. 명확한 이해와 이제 서면 동의를 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이제 안내를 하는 것이 이제 세이프가딩의 시작이자 책무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교육입니다. 취약계층 촬영 및 인터뷰를 담당하는 임직원 및 미디어 관계자를 대상으로 세이프가딩 정책 및 미디어 활용 시 취약계층 보호에 대한 교육 및 서약을 진행합니다. 우측에 보시는 것이 이제 미디어 관계자에 좀 더 특화된 서약서이고요. 저희 권고의 부록으로도 담겨져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준수사항으로는 취약계층과 사전 합의되지 않은 목적과 용도로 이들의 사진, 영상 등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임직원 및 외부 관계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취약계층의 동의 없이 이들의 사진 또는 영상을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이 식별될 수 있는 본명, 거주지, 상세 주소 등은 노출하지 않습니다. 특히 취약계층 사진 및 영상 촬영 시 이제 특별한 이유와 상관없이 이제 촬영 장소의 GPS 정보를 자동 기록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이제 임직원 및 외부 관계자와 취약계층 사이에 사적인 소통이 일어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취약계층이 자신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불편 및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하고 불편 및 이의 수렴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사전에 동의가 이루어졌을지라도 취약계층 개인정보 활용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거나 당사자가 요구하는 경우 개인정보 활용 및 노출을 중단해야 합니다. 옆에 서약서 아래에 보시면은 저희가 좀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지만 그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이전에 KCOC 이제 아동권리 실무그룹이나 그 같이 하는 실무그룹에서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어 가이드는 좀 더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또 최근에 영문으로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부록 같은 거는 또 영문으로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8번째로 안전한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위험 요소를 진단하는 것인데요. 신규 사업 조사 및 기획 시 취약계층의 안전 보호를 위협하는 잠재적 위험 요소를 파악하기 위한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됩니다. 영향평가 시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사회 문화, 정치적 맥락과 단체 사업과 연관된 취약계층의 개별적 상황을 고려해야 되고요. 개별적 상황이라고 하면 인종이나 종교, 나이, 성별, 성정체성, 성적 지향 장애, 정치적 요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위험 요소 진단 과정에서 취약계층 참여를 보장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청취,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취약계층이 사업 시작에 앞서 이러한 위험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사업 수행 시 정의된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도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세이프가딩에 대한 인식 증진 및 충분한 정보 제공에 있어서는 사업지역 주민들이 세이프가딩에 대한 기본 원칙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을 통해 취약계층이 사업 중 안전을 보장받고 동시에 학대 및 착취를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인식하고 임직원 및 외부 관계자에 의한 부적절한 행동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이프가딩 정책을 지키지 않는 경우 지역 주민들이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단체 정보를 분명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지역 주민의 나이, 성별, 언어, 장애 여부 및 유형 등을 고려해서 원활히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앞서 얘기했던 접근 가능함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니터링 평가를 통한 점검입니다. 세이프가딩 정기 점검을 모니터링 평가 과정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고요. 모니터링 시 발견된 잠재적 위험이 경감되었는지, 마련된 대책을 통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취약계층 대상으로 모니터링 평가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하고요. 취약계층은 위험 요소 진단 시 전달한 견해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알 권리가 있고 필요한 경우 이의를 제기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모니터링을 통해 새로운 위험 요소가 발견된 경우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에 따라 사업 내용을 수정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합니다. 외부 관계자의 세이프가딩 준수 여부를 또한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외부 관계자는 이제 파트너 기관, 물품 및 서비스 공급업체, 이 모든 사람들을 통칭하고 있습니다. 세이프가딩 사건 접수 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안전한 사업에서의 요소인데요. 세이프가딩 위반 사건 및 의심 사례는 어떠한 내용이든 모두 신중하고 엄중히 처리해야 됩니다. 모든 사업은 단체의 임직원 및 외부 관계자에 의한 세이프가딩 의심 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세이프가딩 사건 접수 제도를 마련해야 하고 해당 제도는 신고자가 가진 장애 여부 및 유형, 나이, 성별, 문해력과 같은 취약성에 따라 접근이 제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포함해야 합니다. 세이프가딩 관련 우려사항이 있으실지 취약계층을 포함한 지역 주민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해당 제도를 상세하게 안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제도나 이제 그런 세이프가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피해를 당한 취약계층의 많은 경우가 이제 누구에게도 상담이나 신고, 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이제 남상은 팀장님도 말씀 주셨지만 이 권력 불균형 관계에서 기인한 건데요. 취약계층들은 이제 물자 지원이 끊기는 것이 두렵다거나 이제 성문제라 하면은 성비위라고 하면은 불결하다며 가족 등 주위로부터 차별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그리고 피해가 주위에 알려질 때 나의 가치가 내려가 이제 결혼에 있어 부당한 대우를 받을까봐 가족이 체벌할 수도 있고 또 이 시민사회 혹은 이제 국제기구가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두려워서
또한 성적 학대를 허용하거나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이제 문화나 관습, 가치관으로 인해서 또는 이제 자녀도 가족도 신고 및 상담하는 방법을 정확히 몰라서 상담을 하더라도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안이나 공포 없이 상담이 통보할 수 있도록 기관이 좀 더 취약계층과 이제 수혜자에게 좀 친화적인 그들에게 더 잘 맞는 그런 적절한 세이프가딩 체계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보고 및 대응입니다. 이 본 정책의 위반을 통해 취약계층의 학대, 착취 등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입은 사건이나 의심 사례가 하나 있겠고요.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진 않았지만 잠재적 위험이나 위험에 노출된 사건이나 의심 사례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제 보고는 본 정책의 이행 의무를 가진 임직업의 외부 관계자가 이제 위반 사건 또는 의심 사례를 인지하거나 목격할 경우 24시간 이내 최대한 빠르게 세이프가딩 위반 사건 또는 의심 사례 신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세이프가딩 담당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우측에 보시는 것이 이제 신고 보고서입니다. 해당 사건이 현지법에 저촉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저희 안에 이제 내부적으로 보고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이제 사법기관에 이제 피해 사실을 먼저 신고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피해자의 이제 안전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방법입니다. 세이프가딩 담당자는 접수된 보고 내용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 후 세이프가딩 관련 사안 의사결정권자에게 서면 보고를 우선으로 하되 피해자의 안전에 대한 우려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구두로 먼저 해당 사안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네, 어디까지나 이제 보고는 이제 피해자 중심으로 이 사건을 대응하고 접근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조사는 세이프가딩 담당자가 이제 접수된 보고 사항에 대해 조사를 실행, 그 결과를 의사결정권자에게 보고하는 과정인데요. 접수된 모든 위반 사건 또는 의심 사례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피해자 관련 정보를 기밀로 유지해야 됩니다. 저희 5가지의 이제 기반된 원칙에서도 나와 있었죠. 피해자 인터뷰 시 당사자의 나이, 성별, 언어 장애 여부 및 유형 등을 고려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이거 역시도 이제 접근 가능한 그런 조치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피해자 보호인데요. 위반 사건 발생 시, 발견 시 피해자를 해당 위험으로부터 즉시 분리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심리 상담이나 의료 지원, 법률 지원 등을 지원하고요. 피해자에 대한 낙인 및 고립 등 2차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발언권을 보장하고 사건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해 주기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가해자 징계 및 조치입니다. 조사 결과 내부 임직원에 의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기준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하여 처벌, 해당 혐의가 명백하게 국내법 또는 현지법에 위배될 경우 이에 근거하여 법적 조치, 신고를 의미하죠. 이것을 우선으로 취해야 합니다. 외부 관계자에 의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해당 관계자 개인 및 단체와의 계약을 해지하며 향후 어떤 관계에도 맺을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피해자 신고자, 목격자에 대한 보복행위 및 허위 사실 신고도 징계 및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보고 및 대응에서 그 보고 체계 안에 있는 세이프가딩 담당자나 세이프가딩 의사결정권자가 이제 위반하는 사건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러한 경우에 이제 공정성과 피해자 권리 보호 및 보장을 위해서 한라인 시스템이나 이제 별도의 그런 창구들을 구축하여 보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정책 이행 점검입니다. 이제 이 정책 이행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세이프가딩 담당자는 조직을 운영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전 과정에서 본 정책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합니다. 본 정책의 준수 여부와 관련된 모니터링 결과는 의사결정권자와 공유하고 도출된 주요 개선 사항을 토대로 후속 조치를 수립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네. 정책 개정은 세이프가딩 담당자는 본 정책 이행상의 사각지대가 확인되거나
국내 관련 규범 변화가 있을 시 정책 개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네, 이러한 이제 정책 이행 점검과 이제 개정 등 이제 국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단체 정보 자료 그리고 프로그램을 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간단하게 몇 개 담아놨는데 먼저는 이제 아동에 좀 더 특화되어 있는 세이프가딩 국제 기준 제시하고 있는 Keeping Children Safe라는 곳입니다. 앞서도 좀 언급이 됐었지만 이곳에서 이제 교육이라든지 어떤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영국의 국제개발협력 민간 네트워크인 이제 본드에서 하는 이제 세이프가딩 정책, 저 역시도 여기를 많이 참고를 했었는데 그런 가이드라인 양식이나 교육 자료들이 홈페이지에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네. 또한 세이프가딩 영양 평가 이제 양식 위반 사건 그리고 이제 장애 친화적인 그런 세이프가딩 문서에 대한 것들은 이제 CBM이라는 요 이제 크리스천 블라인드 미션에 이제 있는데요. 이러한 정책도 같이 참고하시면은 수립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개발협력과 인도적 지원 수행자인 임직원 및 외부 관계자에 의한 취약계층의 학대 착취 문제가 이 국제사회에 이슈화된 지 20년 가까이 좀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제개발협력과 인도적 지원 분야에 몸담고 있는 저희 역시도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되고요. 개인의 윤리감과 자각 이상으로 단체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권고 문서는 이제 기관의 사업 활동에 있어서 어떻게 세이프가딩을 실천해야 하는지, 이를 위해 양식 및 기준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관 내 원활히 기능을 하는 세이프가딩 체계를 구축하려면 몇 년 단위의 세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세이프가딩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강한 리더십이나 집단적 노력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 노력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가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세이프 가딩을 좀 지속하고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인력과 예산 역시 잘 수반이 돼야 합니다. 피해자 중심으로 한 논의, 그리고 취약계층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실효성 있는 대책을 높여가는 것이 단체 차원에서 필요합니다. 현재 국제개발력 인도적 지원 이 분야 전체에서 세이프가딩에 대한 논의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더 국제적인 기준을 명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러한 움직임과 더불어 본 권고 문서를 좀 활용해서 기관의 세이프가딩 정책을 수립하고 강화해 나갈 수 있기를 저희 역시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세미나를 통해서 좀 개별 단체가 세이프가딩에 대한 책임을 자각하고 세이프가딩 제도를 확고해 나간 동시에 이 국제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네트워크 전체로 위기의식을 공유해 나가고 서로 배우며 높여가는 계기가 되기를 함께 바라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문구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칼릴 지브란이라는 이 시인이자 작가, 예술가의 이 말을 인용하면서 좀 발제를 마치고자 합니다. 네, 다른 누군가의 권리를 보호하는 그 세이프 가딩은 가장 고귀한 것이자 동시에 인간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마지막입니다.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